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4월 2일 수요일 야구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야구 한 경기, 일본 야구 4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포인트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기는 기아 대 삼성의 경기입니다. 자, 기아의 선발은 김도현입니다. 시즌 첫 경기에서 키움을 상대로 6이닝 4피안타 3볼넷 무자책으로 예상보다 깔끔한 피칭을 보였습니다. 기대 이상의 활약을 선보였는데요. 작년에 삼성 상대로 WRGP 0.66으로 매우 효율적인 투구를 보여준 바 있고요. 상대전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챔피언스 필드에서 기복이 있는 피칭을 좀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구장에 따른 변수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의 선발은 최원태입니다. NC 상대로 5이닝 6피안타, 3볼넷 1일4사구 사자책으로 부진했습니다. 불안한 제구와 함께 무너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시범 경기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컨디션 난조가 본 경기까지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현재로서는 이적 효과를 뚜렷하게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기아 상대로 7이닝 3피안타 무자책 경기를 한번 있기 때문에 상대전에서 좀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팀 상황 체크하면은 양팀의 모두 타격 흐름은 무난한 편이지만 문제는 수비 집중력과 불펜 운영에서의 불안 요소입니다. 자, 기아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수비 실책을 계속 해주고 있고 경기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기본적으로 수비 레벨이 좀 낮고요. 외야 수비 범위도 조금 좁은 편이에요. 양팀 모두 불안정한 불펜 운용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선발이 좀 지켜준다 하더라도 뒤에 가서 이상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 전망은 일단 김도현이 직전 경기 호투를 했고 삼성 상대로 강점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최원태는 이적 후에 지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구위와 제구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는 점, 그리고 수비, 불펜 이런 것들이 변수로 아주 크게 작용할 경기지만 선발 우세는 그래도 김도현을 보는 게 맞다고 봤을 때 이거를 큰 승부를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직전 흐름, 상대전 우위 이런 것들이 있는 김도현 쪽에 기대치를 거는 게 맞는 것 같고 소액으로 기아 승 마킹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야쿠르트 대 히로시마의 경기입니다. 자, 야쿠르트의 선발은 야마노 다이치입니다. 야마노 다이치는 작년에 10경기 선발 등판해서 방어율 6점대, 피안타율 거의 3할에 육박하는 선발로서의 합격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홈 구장인 진구 구장에서는 방어율이 8점대, 피안타율은 3할 2푼 4리로 더 흔들렸고 히로시마 상대전은 피안타율 4할 8푼 3리, 방어율 13점으로 상대전 극악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등판 역시 호투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히로시마의 선발은 오세라 다이치입니다. 작년에 방어율 1.86, 피안타율 2할 1푼으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지만 야쿠르트 상대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쿠르트 상대 5경기 나와서 방어율이 3.21, 진구 원정에서는 WHP가 1.45, 피장타율이 3할대로 그렇게 안정감 있지는 않았고요. 시범 경기에서도 좀 인상적인 피칭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팀 상황을 체크를 한다면 양 팀 다 지금 타선이 모두 답답합니다. 야쿠르트는 팀 타율이 2할이 안 되고 있고요. 3경기에서 5득점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라카미의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지는데 야마다 데스토가 복귀를 한다라고 하지만 바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로시마도 마찬가지로 3경기 동안 4득점을 기록 중인데요. 안타 생산력은 있지만 짜임새도 부족하고 장타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중심 타자 사카쿠라가 빠진 빈자리가 큰데 거기에 이제 타격감이 좋던 아키야마까지 지금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결국 양 팀 모두 타격 기대치가 매우 낮은 상황이고 그런데 선발진도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죠. 그래서 경기 전망을 하자면 일단 선발에서 야마노와 오세라가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다. 근데 타선에서 양 팀 모두 지금 타격이 좀 많이 주춤한 상황인데요. 진구구장 특성상 장타 허용을 하게 되면은 경기가 좀 많이 타격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양 팀의 맞대결이 진구구장에서 붙었을 때는 난타전이 자주 나왔다는 거, 이번 경기도 투수들의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오버 가능성을 우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기준점이 조금 높아서 지금 요즘에 양 팀의 타선을 생각한다면
이거를 좀 과감하게 들어가긴 힘들고 좀 기준점을 조정을 해서 낮은 기준점 뭐 6.5라든지 7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주니치 대 요미우리의 경기입니다. 자, 주니치의 선발은 야나기 유야입니다. 야나기 유야는 작년에 13경기 나와서 방어율 4점대 후반, WRCP 1.42로 전성기 시절의 구위가 사라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피안타율도 2할 8푼 7리였습니다. 작년 요미우리 상대로 2경기 나와서 2패를 하면서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홈에서도 투수 친화적인 구장임에도 불구하고 방어율 3.8, 피해 안타율이 2할 7푼 이래저래 다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시범 경기에서도 실점이 좀 달려있는 피칭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대전 상성, 최근 흐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호투기 대치를 낮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미우리의 선발은 야마자키 요리입니다. 야마자키 요리는 작년에 24경기 나와서 10승을 했습니다. 자, 방어율은 2.8, WHP는 1.24로 안정적인 시즌을 보냈는데요. 주니치 상대 상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5경기 나와서 모든 경기 컬스를 기록했고 방어율은 1.46, 그리고 피안타율이 1할 9푼대로 상당히 좋았고 주니치 원정 가서도 방어율이 1.69로 완벽에 가까운 상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시범 경기에서 조금 흔들리는 피칭을 보였던 점이 약간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팀 상황을 체크하면 주니치는 직전 경기 3득점으로 승리를 했지만 타선의 위력이 크게 느껴지는 경기는 아니었고요. 전반적으로 득점 루트가 단조롭고 장타력이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요미우리는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득점권 찬스를 좀 살리지 못했고 수비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필승조도 지금 요미우리가 아껴놓은 상태고 타선의 파괴력은 요미우리의 우위입니다. 선발, 불펜, 타선, 밸런스 모두 요미우리 쪽에 무게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기 전망을 보면 선발에서 야마자키가 야나기보다 상성에서 우세하고요. 그리고 요미우리가 타선은 당연히 주도하는 게 맞고 주니치는 조금 매 경기 안타는 많이 치지만 장타력이 떨어져서 좀 답답한 모습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불펜은 요미우리가 필승조를 아껴놨고 운영을 하는 데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원정이긴 하지만 요미우리 승적으로 좀 포인트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야마자키가 시범 경기에서 좀 부진했던 부분이 약간 거슬리는데 시범 경기에 실점이 달렸던 그 모습이 지금 이어진다면 오버 보험을 가서 좀 막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요미우리 승을 가면서 오버 보험으로 같이 달아주면은 안정감 있는 배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한신 대 요코하마의 경기입니다. 자, 한신의 선발은 비즐리입니다. 작년에 13경기 나와서 방어율 2.47, WHP는 1로, 피안타율은 2할이 안 되는 완성도 높은 피칭을 보여준 외인 투수입니다. 자, 요코하마전 작년에 2경기 나왔는데 문제는 이 상성이 좀 안 좋았어요. 방어율이 4.91, 피안타율이 3할 때 상대 상성에서 뚜렷하게 밀리는 수치였고요. 이번 경기 쿄세라돔에 대한 좀 익숙함도 없기 때문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코하마의 선발은 오누키 시니치입니다. 작년에 15경기 나와서 6승 7패, 방어율 2.85, WHP는 1.15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복은 있지만 평균 이상은 해주는 선발 투수고요. 한신전 2경기 전부 다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방어율은 1점대, 피안타율은 1할 7푼으로 상성면에서 한신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3경기 무자책을 기록하면서 준비도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호투 기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팀 상황 체크하면 요코하마가 직전 경기 사이키를 공략을 했습니다. 타격 집중력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카지하라, 마키, 미모리, 미야자키 등 주요 쳐줘야 될 타자들이 감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즐리 상대로도 파괴력을 기대해 볼 만하고요. 한시는 사토가 지금 10연속 삼진을 당하고 있고 오야마도 1할을 치고 있습니다. 중심 타선이 부진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노우에를 콜업을 했는데 효과도 좀 나오지 않았어요. 삼진을 2개를 먹었네요. 그래서 득점 기대치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자, 결국 양팀 타선 간의 격차가 흐름을 좀 좌우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자, 경기 전망은 선발에서는 오누키가 한신 상대 상성이 좋고 비즐리는 요코하마에 약했습니다. 자, 타선에서는 당연히 요코하마가 타격 집중력이 우세하고 한신은 지금 중심 타선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구장 변수도 요코하마에게 그렇게 불리하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코하마가 뭐 모두 우세한 뭐 흐름을 가져갈 거라 보고 있고, 만약에 비질리가 호투를 한다 해도 타이트한 경기 속에서 찬스를 만들어낼 때는 결국은 요코하마가 장타력으로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한시는 뭐 찬스를 만들어내도 이어줄,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줄 타자들이 좀 부족합니다. 짜임새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요코하마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치바롯데 대 오릭스의 경기입니다. 치바롯데 선발은 니시노 유지입니다. 니시노는 작년에 20경기 나와서 9승 8패, 방어율을 준수했고요. 뭐 피안타율은 2할 오픈 9리, WRGP는 1.23으로 뭐 무난한 뭐 삼선발급 그런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홈에서 6경기 나와서 2승 4패를 했는데 뭐 투구 내용이 안 좋았던 건 아니고, 아무래도 치바롯데 타격이 좀 뒷받침이 안 됐던 경기들이 있습니다. 오릭스 상대로는 4경기 나와서 1승 2패, 피안타율은 2할 6푼, 2경기 퀄리티 스타트 실패했고요. 상성이 아주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압도적으로 상성이 좋아서 기대치가 높다 이런 얘기는 하기 힘들어요. 자, 오릭스의 선발은 소탄입니다. 자, 20경기 나와서 7승, 피안타율은 2할 오픈, WHP는 1.17.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시즌을 보낸 자원인데요. 치바 원정에서 3경기 나와서 1승 2패, WHP가 1.47로 수치상으로는 치바 원정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롯데 상대로는 4경기 나와서 3경기 컬스를 기록했지만 디테일한 수치가 상성 우세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호투 기대치는 그렇게 높게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자, 팀 상황을 체크하면 치바롯데가 시즌 초반에 장타력이 살아나면서 화력이 지금 뜨겁고요. 기대치보다 훨씬 더 강한 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릭스 또한 쿠레바야시, 무네, 스기모토, 오타, 니시카와 등 작년에 부진했던 주축 타자들이 초반에 타격감이 좋습니다. 득점권 집중력 또한 기대 이상인데요. 두 팀 모두 작년 대비해서 공격력이 상승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애초에 타격 약팀으로 평가받았던 두 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시즌 전망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초반에. 자, 경기 전망은 니시노, 소타니 모두 평균 이상의 카드지만 상성이나 그리고 호투 기대치나 이런 것들을 너무 높게 잡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양 팀이 타격 집중력이 높고 주축 타자들의 기세가 살아나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둘의 맞대결이 그렇게 오버가 많이 뚫리진 않았는데, 이번 경기는 좀 안타가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투수력보다는 타격 흐름에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기인데요. 단 시즌 전망이 양 팀 다 타격 기대치가 원체 이번 시즌은 낮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즌 그냥 개막 시리즈만 뜨거웠던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버를 접근할 때는 반드시 소액으로만 접근을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경기를 5경기를 분석을 해봤는데, 앞으로 평일에 좀 시간이 나면 이렇게 영상으로 좀 야구 분석을 좀 남겨놓을 테니까, 라이브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요거 좀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먼저 보시고 나중에 라이브 오셔서 배팅 라인을 어떻게 잡는지까지 따라오시면은 더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에 일본 야구가 조금은 예상과 많이 빗나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포기를 하긴 이릅니다. 꾸준히 일단 데이터상으로 일단 팩트를 짚어서 분석은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 영상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